국내 7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해킹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. 이번엔 국내 1위 업체 빗썸입니다. 잇따른 해킹 사고로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자세한 소식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 기자, 이번에는 빗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빗썸에서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빗썸은 어제 늦은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약 350억 원 규모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회원들의 자산 전량은 안전한 콜드월렛 등의 이동 조치에서 보관 중이라면서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암호화폐 입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코인의 해킹 사고가 터진 지 열흘 만에 다시 한번 터지게 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업계 최고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던 빗썸에서 이렇게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1위 업계까지 해킹을 당하니까 이제 어디를 믿어야 될지 네. 좀 상당히 좀 충격을 투자자들이 받은 모습입니다. 네. 특히 빗썸은 지난 2월에 이 제1금융권에서 적용 중인 통합보안 솔루션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. 또 지난달에는 금융업계의 대표적인 정보보호 조항을 준수한다고 알리면서 이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가 나다 보니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거래소의 잇단 해킹에 대해서 실제로 해킹을 당한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선물숏, 그러니까 이 하락에 베팅을 한 후에 악재를 터뜨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냐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있어서 이 거래소들의 보안 취약 상태가 예전부터는 지적은 되어 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적인 지위가 현재 명확치 않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. 네. 이 기사가 동의를 얻어서 지난해 12월에 이 국내 주요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당시 정부의 보안 기준에 부합한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0곳 중에서 10곳 모두 다 취약했다. 사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보안 대책은 제대로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? 안타깝게도 현재 네. 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는 네. 이번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네. 사안입니다. 이 암호화폐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데다 또 자금 탈취가 쉬워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인데요. 네.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안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점검 후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조치를 했지만 요청 자체가 권고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거래소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고 또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동의를 받고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그 체계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속해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네.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거래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협회가 자율규제로 보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현재 업체들의 노력에 기대하는 상황이라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. 네,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.